자, 이항분포라고 해서 이제 뭐냐면요, 동전의 앞면, 뒷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있지, 확률이 딱 두 개잖아요. 뭐냐면은 그 동전의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이거죠. 그래서 뭐 영화에서 배트맨에서 나오는 건데, 그 투페이스라는 애가 이제 가끔 하는 거죠. 딱 던진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건데, 뭐냐면은 결과값이 딱 두 군데요. 그래서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확률이 0.5%인 거죠. 50% 얘가. 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이제 이항분포인데요. 자, 긴 주석 만들어 주고, 자, 이항분포라고 돼 있는 건데, 이제 뭐냐면 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전 던지기랑 같이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는 이진 시나리오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몇 개의 변수가 있어요? 자, 시도 횟수, 그 다음에 P, 각 시행이 발생할 확률, 자, 사이즈, 반환되는 배열의 형태,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자, 프롬, 자, numpy, import random, 자, x 랜덤
자, 바이노미얼 하고서 이제 여기다가 N10, P0.5, 사이즈 10이라고 이제 적어줘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N은 이제 시도하는 횟수.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N은 10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동전을 10번 던지겠다. 예. N1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N10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걸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P05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은 몇 프로? 50%.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0번의 세트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 10번 던진 거를 10번 반복하겠다는 얘기야. 사이즈.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출력을 시켰을 때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자,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파이썬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그 시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정규 분포하고 이항 분포라고 되어 있는 게 이 두 가지인데 이제 뭐냐면은 정규 분포하고 이항 분포하고 이제 같이 잘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이제 비교 목적으로 이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걸 하기 전에 이제 또 얘를 시각화하는 걸 한번 볼게. 자, 지금 상태에서 from numpy import random 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자, import matplot lib pyplot as plt 자, import shibon as sns 자, shibon은 어제 했었죠. 제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보다 뭐라 그랬죠? 이게 더 나쁜 거라 그랬나요?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shibon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엑셀을 빼버리고요. 자, 얘를 복사를 한 다음에 주석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주석 처리 한번 하시고 자, SNS 디스플롯 랜덤 이렇게 어차피 이제 해보고서 뽑아보면 되지.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프린트 X는 어떻게 돼? 사라지죠? 왜냐? 사라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plt.show 하시고 얘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뽑아보죠. 이 상태에서 이제 뽑아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해갖고 봐갖고서 이제 모르니까 얘를 정규 분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값이 정규 분포 어저께 했던 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많이 나오는 값에 몰려 있다 그랬지. 정규 분포. 그래서 그 정규 분포로 보려고 하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내가 1000을 쓸래다가 말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차이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1000 정도를 써줘야지 어떻게 돼? 많이 나오는 값이 여기 나오겠죠? 정규 분포. 그래서 1000을 여기다 써줘요.
자, 그래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얘를 열어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이제 값이 쏠려 있는 형태가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2, 3분포는 얘하고 이제 비슷해요. 그 동전의 앞뒷면인데 정규 분포하고 동일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2, 3분포하고 정규 분포를 둘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어제 했던 건데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만 수정하면 돼.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이대로 한번 둔 다음에 여기에다가 25번으로 그 노비아이라고 할게요. 노비아이라고 이제 만들게. 자, 25 언더바 노비아이. 자, 여기서 이제 얘는 지울 필요가 없고 from numpy import random 있죠. 얘는 지울 필요가 없고 밑에 내용만 바꿀게요. 여기만 바꾸면 돼. 자, 이 상태로 두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데이터를 쓰고요. 자, 노멀 랜덤 노멀 자, 그 다음에 이제 2, 3분법 밑에 쓰고, 랜덤 비노미얼 이제 해놓고요. 여기도 자, SNS 자, 디스플롯 데이터 카인드 KD 자, 일단은 요거를 이제 해주고요. 여기다 이제 치수를 넣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그 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락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50을 쓰고, 자, 스케일 5, 사이즈 자, 여기는 N은 100, 그 다음에 P는 0.5, 사이즈 여기도 1000. 자, 그래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죠. 요거를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하고 이산 분포 이제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어저께 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시면은 락에 50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평균을 50으로 잡는 거고 표준 편차를 5로 설정. 그러니까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만큼 넓게 퍼져 있는지. 자,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정규 데이터 분포거든요. 자, 간단하게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뭐냐면 평균이에요. 50이 이제 평균이야. 그리고 스케일 5는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 데이터, 얘는 자, n은 100이라고 했잖아요. 동전 던지기 같은 시도가 100번이에요. 얘는 자, 한 번 시도할 때 성공 확률, 요거 0.5 P는, 자, 그리고 이제 사이즈 1000은 둘이 똑같죠. 자, 그래서 이제 저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하실 게 뭐냐면은 되게 넘파이 아직 다 안 끝났거든요. 넘파이에 이제 포화성, 균일, 물류, 다항, 지수, 카이 제곱, 레일리, 파레토, 지프, 그리고 그거 끝나면 우펑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실 게 되게 많으니까 그냥 그 뭐지?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첫날인가 둘째 날 얘기했죠. 여러분들 퇴소하는 그날까지 수업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오늘은 파이썬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바 잠깐 또 본 다음에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클립스 열어주시고,
자, 자바 시작할게요. 다 열었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요즘에 자바 수업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것도 그냥 말씀드리면요, 그 쌤이 수업하기 나름이거든요. 저는 자바 수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 만에 끝낼 수도 있고요, 자바 수업을 6개월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는 거에서 지금 여러분들 하나 파트도 다 안 했어요. 핵심은. 자, 어저께는 저희가 이제 스트링 하는 걸 한번 보셨었고, 스트링으로 이제 결합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했었고, 오늘은 이제 뭐냐면은 스트링 토크나이저. 그러니까 구분자로 구분하는 건데, 그냥 이것도 이제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어저께 했던 거 있죠. 제가 거기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위로 올라오셔가지고요. 자, 스트링 데이터 3. 데이터 3은 자, 홍길동, 이수홍, 박연수, 자, 문자열이 구분자, 딜리미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구분자를 기준으로 이제 문자열을 분리하려면 스프링 스플릿 메소드를 이용하거나 자바 유틸 패키지의 스트링 토크나이저 라는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앰퍼샌드하고 콤마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이제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스트링 자, 비어져 있는 어레이 데이터 1 데이터 3죠. 여기는 3점 스플릿 자, 앰퍼샌드하고 느낌표하고 자, 콤마 등등 이제 하신 다음에 여기서 자, 포문으로 자, 스트링 자, 토큰 어레이 자,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 토큰 자, 이 스플릿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요렇게
자, 스트링 데이터를 복사를 한번 하신 다음에 이렇게요. 데이터 4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스트링 토크나이저 st 얘는 new 얘는 왜 빨간 줄?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자바를 하시거나 여타 다른 개발을 하실 때 있잖아요. 빨간 줄이 생기는 두 가지예요. 임포트를 안 했거나 오타이거나.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나중에 인텔리지 쓰실 때는 Shift 엔터 치면 되고요. 이런 게 떴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컨트롤 Shift 5를 눌러줘요. 컨트롤 Shift 5 그러면 임포트 돼요. 이 클래스가 단 무슨 얘기? 자바에 존재하는 클래스만. new string tokenizer 데이터 4 자, 이거를 해줘요. 이렇게.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이걸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 인티저에다가 래퍼 클래스에다가 오브제라는 이름 만들고 값을 인트로 100을 넣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출력 한번 해볼게요. 밸류는 100이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출력 한번 해봐요. 얘를. 자, 엉뚱하게 나와버리죠,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스트링끼리 더한 걸로 되어버렸죠, 얘가. 그렇죠? 그래서 그 래퍼 클래스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밑에는 언박싱.
자, int value는 오브제, 자, 시스템 아웃점 println 자, value 플러스 value 자, 그래서 이제 연산할 때는 언박싱이잖아. 이거는 래퍼 클래스가 아니죠. 뭐야? 원식 값이야. 원식 값을 통틀어서 이제 언박싱이라고 그래. 언박싱이라고. 또 다른 말로는. 왜냐면 인티저가 아니라 인트라는 원식 값 있죠. 원식 값 타입. 그걸 여기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자, 언박싱에 했을 때는 또 값이 이게 나와요. 밸류가 100이 나오죠. 거기다 대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포장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물건을 시켰을 때 받을 수 있는 택배 상자의 역할인 거예요. 말하자면 래퍼 클래스는. 그러니까는 그 택배 상자의 역할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소구점하고 똑같은데, 택배 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문을 했을 때 그 문전을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자, 거기도 이제 또 컴퓨터와 똑같은 원리가 있어. 뭐냐면 컴퓨터에서 이제 4바이트 단위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1바이트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저번에 C에서 한번 했었죠. 걔가 어떻게 돼? 연산을 할 때 사사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게 되면은 얘를 채우는 거에 대해서 메모리가 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택배에서도 이 상황을 지켜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쿠팡 많이 시켜보신 사람은 알겠는데, 자, 쿠팡을 시키면 쿠팡은 택배 상자가 너무 과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걔가 그 물건 자체가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보정을 하죠. 거기다가 흔들리지 않게. 자, 그런 느낌인 거야. 래퍼 클래스가 말하자면. 그래서 그 컬렉션 안에는,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될 컬렉션 안에서는 래퍼 클래스만 객체화만 시켜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굳이 얘기하면 어레이 있지. 자바에 등장하는 내장 어레이는 기존에 있던 값을 토해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 자바 유틸 어레이로 부르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얘가 값의 변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컬렉션이 어떻게 돼? 순서마다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어레이 리스트하고 리스트를 같이 쓰면서 얘가 사용하는 게 링크드 리스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제네릭을 쓰는데 제네릭 안에는 객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래퍼 클래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래퍼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미리 다뤄보는 거고요. 연산을 할 때는 어떻게 돼? 언박싱을 한 다음에 연산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주체가 이렇게 돼요. 아까랑 똑같은 형태잖아.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오브제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엉뚱한 값이 나왔잖아. 그래서 연산 시에는 언박싱을 해줘야 된다. 자, int result는 자, 오브제 자 플러스 100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주체가 언박싱이 된 다음에 해줘야지만 연산이 먹어요. 얘는 이렇게 해줘야지만 200이 나와요. 그러니까 래퍼 클래스의 역할은 포장만 한다.
내가 원하는 곳에 대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박싱과 언박싱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이 래퍼 클래스는 기본값 타입으로 변환할 때도 사용해요. 자, 어떤 거냐면은 래퍼 클래스는 문자열을 기본 타입 값으로 변환할 때도 사용한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규칙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파고들면은 방대해서 그 포장 객체는, 그러니까 박싱은 내부 값을 비교하기 위해 넣는 와 같지 않은지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얘는 내부의 값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번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메모리의 죠? 예, 걔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자, 객체 번지를 비교하기 때문에요. 할 수는 있는데 트루 폴스 중에 뭐가 나와? 폴스가 나오죠. 이유가
그래서 이제 저번에 했던 거에 그 뭐냐면 우리가 이퀄즈를 처음에 배웠던 게 얘를 관련해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이제 파고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했던 걸 짤막하게 정리하면요. 그 모든 클래스에 익스텐즈를 붙이지 않아도 얘네들은 익스텐즈를 붙이나 안 붙이나 오브젝트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처음에 그 오브젝트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퀄즈하고 해시였잖아. 자 그거를 배워가지고서 두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은 자 여기서 그 내부의 밸류 값이 아니라 범직 값을 비교했을 때는 객체끼리는 다르고 그리고 값을 똑같았을 때는 똑같이 나오고 해시로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돼? 다르게 나왔죠. 다르게 나왔는데 또 이걸 하다가 이제 뭐냐면은 스트링이라고 돼 있는 거를 또 저희가 이제 학습을 들어봤는데요. 자 컬렉션에서 그 A, B, C, D라는 걸 만들어 놓고 A, B, C, D 일을 했을 때는 가비지 컬렉터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스트링 빌더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제 또 뭐냐면 래퍼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포장을 하면 얘는 값을 변동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래퍼 클래스를 관련해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자 이쪽에서 자 인티저 OB1 얘는 300 자 인티저 OB2 얘도 300 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퀄즈를 했을 때 내부적인 값이 같은지 안 같은지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다른 곳에서는 true가 나왔죠. 얘는 false가 나와요. 왜냐? 객체의 번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인티저에서 래퍼 클래스 자 볼게요. 시스템 아웃.println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플러스 자 오브제 1 넣는 오브제 2 한번 해봐. OB1 넣는 OB2 자 동등한지 아닌지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돼? 이게 객체 번지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은 폴스 나오죠. 맞지? 다시 전에처럼 이퀄즈 나오게 한번 해볼게. 그 차이를 이제 확연하게 아실 수 있을 거야. 자 시스템 아웃.println으로 복사 한번 하시고
자, obj 1 equals obj 2 하면 얘는 어떻게 돼? true로 나와요. 이게 이제 내부적인 값을 보는 거야. ob1 equals ob2. 전에 우리 처음 했을 때와 지금의 차이가 이거예요. 처음 했을 때는 내부 값을 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에 거는 번지를 본 거예요. 얘는 이제 추루가 나와요. 네, 자 오늘 이 자바도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뭐냐면은 어제 작성하다 거 있잖아요. 그걸 이어서 할게요.